이제 다른 얘기로 갈게요. 왜 이 단순한 거를 몰랐을까 싶은 느낌이 드시도록 이제 새로운 화두를 제가 오늘 꺼내겠습니다. 홍남기가, 윤석열이 왜 개길까? 늘공들이 왜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할까? 늘공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거를 빼고 왜 개길까? 뭘 믿고 개길 수 있을까? 왜 문재인 정부는 밀어붙이지 못할까? 아까 미국 정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연관이 돼요. 희망님, 바로 그겁니다. 5년 단임제가 왜 도입되었습니까? 대통령 오래 해먹고 대통령의 힘이 세지는 걸 꼬라지를 못 보겠다라는 국민의 강력한 열망과 의지 때문이었죠. 그 천하의 전두환이가 80년에 대통령 해먹고 싶어서 하면서 7년 단임제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87년 체제가 되면서 5년 단임제가 됐어요. 우리가 연락에 추진했던 행정부 권력의 억제가, 대통령 권력의 억제가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방송 했잖아요. 대신들이 센 나라고 국민들도 무지하게 드센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무지하게 드센 나라다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대신들의 힘을 키워주고 국왕의 힘을 국민들이 억눌러 놓은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민주주의는 장기 집권 근절 분쇄가 민주주의다. 이게 7, 80년대 내내 우리의 정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5년 단임제잖아요. 그걸로 우리 민주주의의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중임제로 8년 내지 10년은 해야 대통령이 늘공들이 소신에 따라서 공직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늘공들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만 가지면 됩니다. 정치적 비전과 소신이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말이에요. 윤석열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더욱 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영원하고 정부는 유한하다. 검찰은 영원하고 정부는 유한하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정말 용기를 낸 거구나.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용기 있는지 새 착수한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정부랑 그 이명박근혜 정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를 깜빵으로 국민들이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민주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까불다가 훅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문정부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구나. 우리 입장에서 권력을 너무 안 쓰시는 느낌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력이 있는데 안 쓰시는 게 아니고 권력이 약한 겁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인간적인 소양과 능력과 무관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개헌해야 돼요. 선출 권력이 개혁을 화끈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개헌해야 돼요. 물론 이번에 180석을 차지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의 문제입니다. 당의 문제. 삼김 시대의 종료가 의미하는 거. 이건 두 번째 얘기예요. 대통령의 힘이 약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삼김 때는 뭐 그러면 헌법이 무지하게 셌습니까? 삼김 때도 헌법은 똑같았는데요. 근데 왜 그때는 대통령이 강했어요? 정치 문화, 정당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너예요. 김대중 총재나 김종필 총재나 김영삼 총재나 오너입니다. 당의 오너예요. 당 대표가 2년마다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당은 김대중 총재고 저 당은 김영삼 총재고 그냥 영원히 가는 거라고 다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당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죠.
따라서 당 내부에서의 분열과 저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진 몇 선 국회의원들이 덤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나쁘기만 하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거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생산성이 낮은 대통령 권력. 그래서 제가 중임제 개헌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 총선 결과가 압승이기 때문에 이방원이라는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충분한 수준의 행정부 권력이 헌법에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까지 분석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카리스마를 복구하고 그런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세력이 강력해야 된다. 세력이 강력해야 된다. 세력이 강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뭐 A, B, C, D, E 5명이 이번 대선의 경선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명이 사실상 집단 합의 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단 합의 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리스마도 다음 대통령이 없을 거예요. 누가 되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카리스마를 문정부 지지자들한테 누가 압도적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여당 집권 세력 지지자들 사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름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시도하면 골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는 파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 원팀이 다음 권력을 접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끼리 어떻게 갈라질지 몰라요.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하나의 이름 문재인 아닙니까 솔직히.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채팅창에서 쭉 보시면은 다음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낙연, 이재명 이름 나오는 거 갑자기 그런 이름 뭐 박원순 이름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끼리 절대 하나로 단결 안 됩니다. 지금 대권 후보로 우리 내부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누가 되든 완벽한 혼연일체로 권력을 함께 떠안고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크럼 짜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스크럼 짜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히어로성,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대통령은 절대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지지자들도 스크럼을 짜야 되고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스크럼을 짜야 돼요. 누구를 밀어야 이 나라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돌고 돌아요 얘기는. 아니야 누구가 최고야. 아니야 누구. 이게 우리들 사이에 돌고 돌 거예요. 예. 특정한 누구를 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지자들 전체가 집단적 스크럼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더 뜨겁게 연호하기보다 스크럼 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하면 일이 많이 꼬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다. 큰 착각이다.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돼도 안 된답니다. 왜? 지난해나 네가 뭔데라고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돼도 다른 사람들이 네가 모자랐는데 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만고만하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원팀 스크럼을 짜서 늘공들과 맞서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A라는 사람이 되면 이 나라 역사를 구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식의 언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방도 막 채팅창 엉망 될 거고 보나 마나. 가치를 중심으로 신사협정이랄까요? 개혁 세력 신사협정으로서의 집단 지배. 개혁 세력 신사협정으로서의 집단 지배. 개혁 세력 신사협정으로서의 집단 지배.